자, 그럼 후금의 건국과 누르와치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후금의 건국자였던 누르와치는 만주의 건주 자위에 위에 있는 도독 맹가 청목의 6대손으로 그의 선조는 건주 자위의 지휘사, 도독 등으로 명나라 간직을 차지한 여진족의 지배층 출신이었다. 자, 여진족은 역사상 처음으로 금을 세웠으나 금이 망한 뒤 원명에 복속되어 있었다. 영조는 망주에 있는 위소를 설치하고, 위소는 군사 요충지예요. 그래서 큰 단위가 위고 작은 단위가 소 이렇게 설치하죠. 그래서 여진 만주족을 지배하고 있었고, 여진족은 건주해서 야인 세 개 부족을 나눴고, 누르와치는 먼저 건주 여진을 장악한 후에 나머지 부족을 통합하고 후금을 건국하였다. 자, 후금의 건국에는 당시 명나라의 국내 정세가 큰 도움을 주었다. 그것은 명말 신종의 방종과 한간 정치의 폐단으로 사회와 경제가 혼란에 빠져 있으며 특히 조선시대 임진왜란으로 국제정세가 조선에 쏠려 있어 만주에 대한 관심이 소홀하였고 그 위에 명예 조선 출병은 막대한 군사비를 진출하여 국가재정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누르와치의 후금 건국에는 그의 군사력의 핵심이 되었던 만주 팔기병의 하락이 절대적 역할을 하였다. 본래 팔기제도는 하살이나 의미의 니르라는 기본 단위로 한 군사 사회 조직이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 팔기의 이제 내용들이 쭉 있죠. 그래서 팔기는 8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정홍, 정항, 정남, 정박. 세학기와 다시 양홍, 양항, 양남, 양비 4개에서 이제 팔기가 있고요. 후에 이제 한인 팔기와 이제 몽고족 팔기도 이렇게 또 연결돼 있죠. 그래서 그 당시 만주족의 어떤 성인 남자들은 요 팔기에 다 소속돼 있어요. 심지어는 항제조차도 팔기에 소속돼 있었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제 행정조직 역할을 했다가 전쟁이 나면 이제 군사조직으로 바뀌어서 각 팔기마다 이제 차출된 병력들을 이제 모아서 이제 전투에 임하게 되죠. 자, 누르와치는 만주사의 정치 군사적 통일을 병행하여 만주인의 민족적 자각을 높이고 문화적 통합을 위해서 몽골 문자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만주 문자를 제작하죠. 그러니까 요 만주 문자는 종전에 있었던 뭐 여진 문자하고는 좀 계통이 달라요. 그래서 이 몽골 문자에 영향을 받았다. 몽골 문자는 또 어디에 영향을 받을까요? 위구르 문자에 영향을 받았죠. 위구르 문자는 또 어디에 영향을 줬죠? 어디에 영향을 받았죠? 소구르 문자에 영향을 받았죠. 예, 이렇게 계승관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보광주의 문자 창제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것은 북아시아 정보광주가 통일국가로 발전한 단계에서 유목사회의 문화적 통합을 깨하기 위하여 반드시 문자의 창안을 했는데 누르와치의 만주 창제도 여진족의 민족적 자극을 높이는데 국수적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청나라가 중국을 통제하고 이제 할 때 한자와 함께 만주족도 같이 만주 문자도 같이 사용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국 애들이 이제 청나라 만주족 애들이 이제 한조에 동화돼 버리죠. 그 나중에 글자 다 잊어먹어. 예. 그런데 다행히도 걸룡제 때 그때 이제 15족이라는 그 만주의 한 부족이 저 신강 위구르에 파견돼 있었어요. 그래서 황제가 3년에 교체시켜 주겠다고 했는데 그 부족이 집단적으로 거기 이제 거주하고 이제 군사적 역할을 수행했는데 황제가 잊어먹었어. 교대시켜 주겠다는 걸. 그래서 그냥 거기에 살게 돼요. 그때 처음에 갈 때 한 3만 정도 갔는데 이제 좀 이제 자손에 낳고 한 30만 정도 돼요. 그래서 이미 본토에 있는 만주 애들은 다 어떻게 돼요? 다 동화돼 버렸지. 자기 만주 몰라. 문자도 모르고. 그런데 유일하게 15종만이 만주와 만주 문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 청나라 성실록이라든지 청나라 관련된 그 만주 문자들로 적혀 있는 사람들 15족이 와서 다 번역을 하고 그러거든요. 예. 자, 하여튼 누르와치는 1616년에 옛날 전국국가였던 금을 계승한다고 하여 국을 후금으로 하고 연호를 청령으로 정하고 뒤에 공순한 자세를 취하고 대면관계를 적극적 공세로 전환했다. 이거 뭐 여담인데 저도 후금이라고 하니까 처음에 금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금이고 후금은 후자니까 이거는 보통 역사학자들이 붙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처음부터 뭐냐면 이렇게 낼 때 후금이라고 정한 거야. 후금. 그래서 하여튼
그는 명나라가 자신의 조와 부를 무참히 살해했고 여지인들이 박해했다는 등 7가지의 조목, 7대안을 내세우고 침략전쟁을 실시했다. 이건 좀 명분이죠. 하여튼 명은 조선과 연합하여 이를 맞섰으며 사도 전투에서 요거 외워두셔야겠죠.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니까 강해군 문제할 때 나왔던 거죠. 자, 사도 전투가 패하였고 후금은 이를 계기로 요동지방을 완전히 석권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강홍님이 그 당시 15,000명을 이끌고 갔다가 거의 절반 이상 죽게 되죠. 그 전투에서. 그래서 이제 항복을 한 그 전투가 사울 전투죠. 자, 하여튼 이리하여 흥경에서 심양을 옮기고 참고로 이제 흥경은 오늘날 그 길림성 쪽에 있는 쪽인데 심양 말 잘못했네. 흥경도 요동 있는 지역이야.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있다가 요동을 해갖고 요동에서 흥경을 탈취해서 거기 있다가 이제 완전히 요양을 다 점령한 다음에 이제 거기 중심도인 심양, 봉천으로 수도를 옮기게 돼요. 예. 그래서 청제국의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참고로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는데 그 심양은 예전에 청나라의 수도였거든요. 예, 예전 수도. 그 지금 고궁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 지금 자금성 외에도 그러니까 북경으로 이제 천도할 때까지 거기가 수도였기 때문에 그 청나라 고궁이 있어. 예, 궁정이. 그리고 청나라 초창기 때 황제들 있죠. 뭐 홍타이치, 그 다음에 누르하치 이런 사람들 무덤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청나라 역대 황제들도 이제 와가지고 이제 거기 자주 들락거렸거든요. 그 부분이 예전에 시험에 나왔어. 지도와 관련돼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후금에도 청나라 제국 발전 보면 자, 후금이 건국된 1616년에는 명이 멸망하는 1644년까지 28년 동안 만주뿐만 아니라 중국 대륙의 커다란 격동기였다. 만주의 요동지방을 점령한 느두마치는 사망 후에 그를 계승한 태종이 그 만주의 요동지방을 완성하면서 만주족만의 국가에서 만, 한, 몽 국가 3대 민족을 이제 완성한 대제국을 형성했다. 예전에 요동지방 자체가 누가 많이 살았다고 했죠? 한족들이 많이 살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당시 그 모무영이라는 사람이 그 죽으면서 그 부하장수들이 다 어디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청나라 넘어갔어.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몽고족인데, 예전에도 이제 만주족이 이제 등장하면서 몽고족과 상당히 친했어요. 그 느드와치도 이제 몽고족의 외할머니 쪽이 몽고족이었고요. 서로 통일권이 형성됐어. 그래서 이는 결혼 관계를 통해서 몽고족들을 장악을 했고, 예. 근데 다만 이제 몽고족이라고 해서 다 뭐냐면 들어간 건 아니고, 갈단족이 있어, 갈단족. 이 갈단족하고 사이는 안 좋았어요. 타타르라고 했죠, 예전에.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만주국 이제 몽골에서 막 싸우다가 어디까지 도망간 거야, 저기 나중에. 신강 위구르까지 공격하죠. 도망가죠. 결국에는 강의부터 해서 계속 개기다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걸룡제 가서야 간신히 진압을 해. 그러면서 이제 또 부수적으로 얻었던 지역이 신강 위구르 지역이에요. 원래 거기까지 안 가려고 했는데, 얘네들이 그 신강 위구르까지 가버린 거야, 몽골 평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까지가 이제 덤으로 이제 넘어간 거죠, 중국으로. 자, 하여튼, 뒤에 좀 얘기하고. 자, 국호를 대청이라 했다. 그래서 후금에서 대청후의 국호 개정은 이제는 예전에 금나라를 계승한다는 국가에서 이제는 아까 만한몽의 통일제국을 이제 전환을 의미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황제의 전제 체제의 강화, 만주 8기의 완전 장악, 한인 8기와 몽골 판기 등 신설 등 명실 공히하게 항만봉의 3대 민족의 정치 군사적 지배를 시작하였다. 이와 이제 병행해서 몽골을 이제 복속시키고 두 번에 걸쳐서 조선 정벌을 했죠. 그래서 정묘관과 병자호란 이렇게 했는데 정묘호란은 이제 일종의 조선하고 이제 친교 목적으로 한 거야. 중국과 관계를 끊고 그래갖고 있고 병자호란은 이제 명나라를 한번 치기 전에 한번 봐주는 거 있죠. 후방을 안정시키려고 했던 거고. 하여튼 명예 국제관계를 이제 고집시켰고 조선을 복속시킨 다음에 일단 중국 내부의 정세를 강망했다. 자, 한편 중국에서는 명나라는 되게 복잡했어요. 농민반란이 있었어, 내부에. 예전에 이제 이사금도 있고, 뭐, 장영춘 같은 사람들 막 농민반란이 있었고, 결국에는 이제 그 명나라 군대의 그 핵심 부대가, 정예부대가, 저기 오산계 이제 산해관에 있을 때 뭐냐면, 그 당시 이자성에 의해서 국경이 함락되죠.
그러니까 이제 산액을 지켰던 명나장수 오상계가 청에 항복하고 청은 만주, 한인, 몽골 8기병 17만 명과 오상계가 이끈 명군 5만 명을 앞세워서 이자성이 장악한 북경을 이제 정복하고요. 청나라는 명나라를 멸망시킨 게 아니에요. 예, 명나라를 이제 받들고 이자성을 타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이제 자신을 의군라고 내세우면서 중국 본토에 진출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청조가 북경 입성 이후에 각지의 농민과 한인들의 완강한 저항을 증명하게 되는데 이를 하나하나 각계격파를 한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강남까지 가서 이제 완전하게 그 강남에 있는 무슨 정권까지 남명 정권까지 쫙 이제 뭐냐면 토벌하게 되죠. 자, 여기는 남명 정권 내용이 없는데 한국인의 중국사는 좀 약간 있어요. 요건 예, 그래서 요거 좀 보고 넘어갈게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아까 버벅대가지고 다시 제가 찾았어. 자, 일단은 여기 보면 내용이 있는데 잠깐만요. 아이고. 자, 한국인의 중국사에 있는 내용 중에 이제 요거 부분을 좀 볼게요. 자, 여기 이제 그 느도아치 부분부터 좀 보면 사후 전투에서 이제 대패한 다음에 이제 대패시킨 다음에 수도를 이제 요동집 안제 장악하고 요양으로 옮기게 되죠. 예, 수도를요. 흥경에서. 그래서 이제 요양으로 옮기고 한이 살고 있는 요동의 진출은 이 지역의 경제를 장악하 경제적 기반을 확보했다. 느도아치는 한인을 지배를 하에 두면서 이들을 각 지역에 이주시켜 한편 일부 지역에서 만주족과 한인이 함께 살게 되었다. 한인은 만주족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착취를 당한 데 대해서 토착 한인과 후금에 기속한 이주 한인 간의 또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그래갖고 이제 토착 한인들은 어쩔 수 없이 들어온 한인들이고 이주한 한인들은 자발적으로 들어온 거죠. 그 중국 애들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매국놈이라고 하잖아요. 얘는 한간이라고 해. 나라를 팔아먹는. 최근에 뭐 한간들 되게 많이 보이세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원인에 대해서 누도와치의 요동지변 끊임없이 저항했다. 이에 누도와치는 심양으로 이제 수도 옮기면서, 그러니까 앞에 이제 요양 옮기고 그리고 이제 심양을 옮기면서 오늘 봉천 옮기면서 한인들도 대략으로 학살한 거지. 그래서 살아남은 한인들만 이제 만주인들이 뭐냐면 예속시킨 정책을 했다. 자, 근데 아직까지 누도와치까지는 뭐 한족들을 뭐 자기 민족의 어떤 그 국가의 뭐 동등한 대우를 해주겠다? 그런 생각 없었는 것 같아. 그냥 일종의 부려먹기 위한 거지, 뭐, 자기. 자, 누도와치에 게시된 요동지배가 안전을 찾게 된 것은 누도와치 뒤이어서 이제 제2의 칸이라고 했던 홍타이치제죠. 그래서 누도와치는 자신의 죽은 뒤에 국정을 파랑이 합의하에 운영하는 팔대양 대신회의라고 하는데 여기에 운영토를 만들게 했으며 즉위 초에 홍탈치는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자, 홍탈치는 자신이 장악한 2기의 무력을 증강시키고 다른 실권자를 약화시켜 한해지를 격상시킨 다음에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켜 나갔다. 홍탈치는 이어서 한인에 대한 정책도 변화시켜 만주인과 한인을 분리시키고 투항하는 그 한인에 대해서 관리의 간직을 세습시켜 민간인에게 생활 방편을 제공하는 등 우대 정책을 썼다. 이때부터 이제 홍탈치가 적극적으로 한인들을 포용하는 정책들을 내세웠는데 여기에도 볼 수 있듯이 한인하고 만주족하고 분리 통치를 했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일종의 이중적인 통치 체제를 이제 유지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몽골 8기에 이어 만주 8기에서 독립한 한인 8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홍타치의 우대 정치로 많은 한인 무장들이 투항했죠. 투항한 한인 무장들은 명가의 전쟁에서 크게 앞장섰고 이때 삼반의 난에 참가했던 상가이, 공릉동, 경중문 이런 사람이 투항했는데 특히 이제 이런 그 사람들 공릉동, 경중문 그런 사람들은 예전에 누구 부하였냐면 갑자기 모문영의 부하들이었어. 예, 그래서 홍인포도 가지고 오고 해군도 끌고 왔죠. 예, 수군까지. 자, 그래서 이제 명한 북방의 해안에 대한 통제를 잃게 되었다. 그래서 홍타치는 한인 관료된 우대와 더불어 국가 조직을 정비했고 궁정과 민정을 분리해 간제에서 문간과 무관의 구분이 생겼고
중국의 행정 조직을 답습해 육군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후금은 한나라 이제 시스템, 한족의 시스템을 받아들여서 배타적이고 복수적인 만주족 국가의 성격을 탈피해서 한족과 몽골족을 적극 포용하는 다민족 국가론, 예, 상당히 중국이 좋아하는 말이죠. 예, 그래서 다민족 국가론 이런 것들을 이제 내세우면서 중국적인 어떤 독재 체제, 군주 독재 체제의 간류 국가 체제를 이뤘다. 자, 그래서 내정을 정비하고 요동에 대한 지배를 안정시킨 한편 대의관계의 주요캠 명을 고집시키고 그다음 두 편에 거쳐서 조선을 정복했죠. 그 다음에 내몽골의 내분을 틈타서 이를 정복했고요. 대내적인 기반을 확보한 뒤 홍탈진의 국호를 대청, 연원을 승덕이라고 했다. 후금부터 대청의 발전은 요동지방의 안정과 더불어 만한몽의 다민족 국가의 발돋움을 의미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중국으로부터 남아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있고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요동을 기반으로 발전해간 청인 명이 이자선을 당해 멸망하자 이 기회를 틈타 산해강을 넘어서 중국으로 들어갔다. 청의 중국 침입과 중국 통일, 중국 내 한인 지배 등의 가제를 풀어간 것은 홍탈지의 사후 즉위한 순치제에 섭정한 도로군이다. 원래 순치제가 어릴 때 즉위했어요. 그래서 이제 섭정하게 도로가 이제 했는데, 자, 그래서 이자성이 북경을 점령하고 산해강을 지키고 있던 오상기는 명을 대신해 국난을 진입하는 명목으로 청주와 연합해서 산해강 부근에 이자성군을 격파했고요. 이후 청은 순조롭게 산해강을 넘어서 북경을 이제 하북각지를 점령했다. 그래서 청이 북경에서 명을 계승한 해 중국을 통치하겠다고 포고하니까 각지의 농민 반란군, 한인 등이 정항했다. 이에 청나라의 대표적인 농민 반란군 집단이 이자성과 장영춘군을 이제 추격해 괴멸시켰고, 이에 이제 강남의 여러 곳에 명예 자녀 집단들이 일어나 복항, 노항, 당항 이렇게 이제 세력들이 있는데 이들은 이제 통칭해서 뭐라고 하냐면 남명 정권이라고 해요. 예, 남명 정권. 결국에는 이제 각계격파하고 농민반란군 장단과 연합한 연력제의 남명 정권까지 멸망을 시켰다. 그래서 중국 본토의 조직적인 저항을 제거했다. 여전히 남아있는 비조직적이고 자의적인 성격을 가진 신사 중심으로 한 한인대 저항에 대해서 해우책을 써서 무마시켰다. 이때 이제 청조는 한인 신사의 신분적 특권을 보장하고 파격적으로 등용했으며 동남기의 한촌과 신사대의 지배적 질서를 위협한 토고들을 격퇴했다. 그래서 청조 지역사회의 지배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고 신사는 동남기에 자신의 이익을 보호해줄 강력한 국가 권력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것도 이제 한인도 강북 지역의 한인들하고 또 강남 지역의 한인들하고 좀 경향이 달라요. 강북 같은 경우에는 쳐다오니까 그냥 금방 항복했고 협력했고 강남 지역의 한인들은 그렇지만 안 했어요. 왜냐면 어떤 세력이 있어 아직까지는 남명 정권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저항을 했어. 얘네들은. 그리고 이제 남명 정권이 멸망해도 정성공 세력 같은 세력들이 또 있기 때문에 또 연합을 해갖고 했기 때문에 청나라 입장 때 이 강남 신사들을 어떻게 하면 잘 무마시키며 통제하느냐. 그런 게 제일 중요했어.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는 난지 경제적 노른자 땅 아니에요? 예. 그래갖고 강남 신사 하나하나는 힘이 약하죠. 솔직히 말해 청나라에 비해서. 근데 사회의 말단을 다 지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강남 신사가 필요한 거야. 왜냐면 예전에도 했지만 국가에서 아무리 이제 병력을 다 파견 못 하잖아. 특히 만주족 같은 경우에 전체 인구 20만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군대 다 파견해? 그러니까 말단을 이제 몰려 신사계층들 협력을 해야 되겠지. 완전히 지배하면. 그래서 이들에게 탄압도 하면서 적당히 어울리면서 이제 또 다독이면서 체제 내로 포용시킨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포용 정책, 당근과 책찍 정책 때문에 나름대로 신사계층들이 이제 청나라에 적극적으로 이제 협력하게 되고, 그래서 중국은 청나라는 원나라와 달리 100년 더 유지됐어요. 200년 동안. 그리고 청나라 8기군이 무력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한인 신사계층이 청나라를 지지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계속 청나라 유지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막판에 신사계층이 이해관계를 건드리면서 이제 뭐가 일어난 거야? 신해혁명이 일어나서 청나라 멸망을 했잖아요. 자, 이런 측면이 이제 뭐냐면 청조와 신사계층의 관계였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왜 신사들은 청조에 협력했냐? 일단 청조 입장을 땐 신사계층이 필요했죠. 사회 말단까지 지배하려면 신사가 필요했고, 신사들 입장일 때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이런 것들은 어디에 나온 거예요? 국가 권력부터 나오죠. 특히 자기가 간직 경력자나 그다음 과거 시험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국가에서 실시하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다 국가가 해야 돼. 그러니까 국가 권력 기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한 이제 뭐냐면 강력한 국가 존재가 필요했고, 물론 만주족 오랑캐지만 좀 약간 속으로는 하위사상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멸시를 하겠지만, 일단 자기 사회적 지위가 유지하려면 국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국가 권력. 그래서 청주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다. 물론 저항도 했지만 초창기 때는. 자, 이런 관계를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역대 황제들이 이제 그 청나라 황제들이 강남에 자주 갔어요. 그 강남에 가는 목적이 있어요. 일단 강남 신사들을 자기 편으로 또 끌어들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양지강부터 항하까지 올라가는 그 운하들 있죠. 운하들 좀 정비하는 목적도 있고, 겸사겸사 간 거죠. 예. 자, 그래서 다시 넘어가면, 자, 도노군 사망 후 이제 순치제가 친정을 하면서 명조의 간제를 답습하고 한인 관료들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이는 단순히 하나 정책으로만 볼 수 없을 것이다. 순치제가 중국적 전제군주의 지배체제를 답습한 것은 자신의 권력관계를 일환으로서였다. 즉 사내간 진입 전에 청조 특유의 정치 조직이었던 팔기중수의 권력 분산부터 중앙집권적 황제 권력 확보하는 시도가 순치 친정기 때 이루어졌고, 순치 말년에는 강남의 신사층을 크게 탄압한 것도 황제 중심의 중앙집권적 국가 권력과 관련돼 있다. 자, 순치 사후에 이제 강희제가 이제 등장하죠. 그래서 강희제가 초판부터 이제 여러 가지 강남 이제 신사들을 그 탄압한 사건이 있어. 그 대표 중에 주소환이라는 게 있거든요. 보통 중국에서 안자 쓰는 건 뭐라고 했죠? 사건이라는 뜻이죠. 사건. 그러니까 이 사건이 뭐냐면 강남 신사의 조세 체납에 대해서 처분한 사건이야. 일종의 탈세에 대해서 가혹하게 처벌한 사건을 주소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강남 신사들 세력을 위축할 뿐만 아니라 청주의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는 의도도 있었다. 그리고 강희제 이렇게 해갖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했던 채찍도 했지만 또 뭘 한다고 했어요? 당근도 준다고 했죠. 그래서 강희제는 이제 친정을 하면서 한인들을 적극적으로 포섭하는 방향으로 나섰는데, 강희제는 이제 특별 과거 시험을 통해서 강남의 신사들 대거 관료 등록했고요. 명사를 이제 편찬 사업을 통해서 한인 학자를 참여시키는 등 한인 신사와 학자들 청조에 그 중국 지배에 이제 동참을 시켰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강희제와 관련된 또 이제 동계 부분을 좀 볼게요. 보통 이제 중국의 청나라의 대표적인 이제 황제가 3명이 있어요. 일단 순치제가 죽고 나서 등장한 게 강희제고요. 그 다음에 옹정제, 그 다음에 권룡제. 3대가 되게 뭐냐 피폐야. 중국에서는. 그리고 이 황제가 이제 옹정제는 10몇 년밖에 통치를 안 했지만, 강희나 그 다음에 그 권룡은 거의 뭐냐면 거의 60년 동안 통치를 했어. 예. 어마어마하게 또 장수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폭군도 아니었고 상당히 정치도 잘했어요. 강희제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딱 6시 나가고 책부터 펴요. 그래서 사서오경을 열심히 강독하고 매일 와서 이제 학자들 얘기하고 학문에 상당히 조예가 있고, 그러니까 명나라의 그 멍청한 황제보다 훨씬 더 중국적인 황제였어요. 그만큼 또 자기 절제도 되게 하고. 그리고 청나라는 명나라 한간 때 망했잖아요. 근데 이제 청나라가 딱 등장하니까 한간들 10분의 1로 다 죽였어요. 후궁수도 막 죽이고 나가라고 이제 필요 없다고. 완전히 뭐냐면 저작 정신에 뭉쳐가지고 상당히 겸손하게 살았어요. 명나라 황제보다 상대적으로. 예. 그래갖고 청나라가 거의 200년 동안 유지했던 거 다 있어요. 자군으로도 있고 그래. 청나라 스스로. 자, 그러면 이제 하여튼 이제 강희제 이제 볼게요. 자, 3번의 난의 평전과의 대의 발전을 볼게요. 자, 청조의 중국 통일과 황제 지배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정리할 집단들은 3번과 대만의 정성공이죠. 일단 이제 3번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은 원래는 이제 그 오상계와 그 일당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상계와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청나라 항복했던 그 한인 그 장군들인데, 원래 명나라 장군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강남이나 강북지배에 앞장섰어. 그래갖고 이 사람들 왕으로 임명했어요. 거기 변두리에 번왕으로. 그래갖고 이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3명이 오상계, 운남의 오상계, 그 다음에 강동의 경계문,
그 다음에 복권에 상가이, 이들 이제 왕으로 봉하고, 3번이라고 하죠. 근데 이 세력들이 점점 커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앙정부를 위협을 하니까 거의 반독립 국가로 이제 나서니까 청나라 입장일 때는 이제 제거할 대상이 되겠죠. 결국에는 강희 12년에 중국 지배가 거의 일단락 되니까 3번 철폐를 이제 단행을 해요. 그래서 일어난 것이 3번의 난이야. 이게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자, 하여튼 청원 9년간 계속된 반란을 평정하는데 막대한 국력을 소모했으며 한인은 이들 계기로 해서 청주에 대항함을 불가능한다는 걸 인식하게 됐다. 자, 이때 이제 또 그 3명 중에 오상계가 있었죠. 오상계. 그래서 경계문과 상가이는 뭐 그때 일어날 때는 이미 죽었고 그 자식들이 이제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오상계가 이제 그때 뭘 내거든요. 명나라를 뭐냐면 다시 복귀시킨다. 청나라 물리치고 만주족을 물리치고 명나라를 다시 복귀시킨다 하면서 기치를 내걸었거든요. 사람 따라줄까 안 따라줄까요? 안 따라줘. 왜 그럴까요? 지가 명나라를 남명 세력들을 멸망시키는데 앞장서 군사력이 와서 명나라 왕조를 다시 부흥한다고 외치니까 명분이 없잖아. 네. 그러니까 결국엔 진압당했어요. 오상에.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한편 복권의 가담을 도와 반청 복무를 깨웠던 정성공이 대만을 건너서 네덜란드 몰아내고 기발을 닦았죠. 그래갖고 이제 대만은 이제 이때부터 중국 영역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때 이제 그 예전에도 있었어요. 수나 때도 대만을 공격한 사실이 있어. 근데 거기에 이제 공격만 했지 정착을 안 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들어오게 돼요. 예. 자, 하여튼 그래갖고 3대 동안 있다가 나중에 1680년에 청군이 금문과 함흥을 공략하고요. 금문과 함흥은 어디냐면 대만이 있으면 여기가 복권성이죠. 그 맞은편에 있는 성이. 복권성이 여러 섬이 있어요. 그 중에 그 대만하고 연결되는 그 복권성과 연결되는 섬이 있으니까 위치적으로 보면 복권성 그 앞에 있지만 대만하고 해로 연결되는 중요한 그 대만과 복권성 연결하는 그 섬이 있는데 그게 금문과 함흥이에요. 지금도 요게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 땅이 중국하고 가깝잖아요. 중국보다 더 가까운데 지금 누구 땅이 이건? 대만 땅이 대만 땅. 그러니까 복권성의 맞은편에 있으면서 금문과 함흥도가 있거든요. 그 2개 섬이 그게 대만. 그래서 예전에 그 중국이 뺏으려고 상당히 노력했어. 막 거기 대포 쏘고 막 그랬는데 결국 못 뺏고 지금 대만 영토가 됐어요. 대만 영토. 특이해. 지도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 지역을. 하여튼 그 금문과 함흥을 공략하고 이제 정시 내분을 이용해서 대만 평정에 성공했다. 그래서 이때부터 대만이 이제 중국의 영역에 들어가게 된 거죠. 자, 이와 같이 3번의 난과 정성공 세력이 물리치고 국내 통일을 완수하면서 청해 세력이 대외로 발전해 나갔다. 그래서 강희대는 동진하는 러시아 세력들과 흥룡강을 이제 물리치고 최초로 국제조약인 네른치스크 조약을 체결하죠. 그래서 러시아가 왜 동진을 했죠? 모피를 찾으려고. 예.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러시아의 남진을 저지했다. 자, 이제 만주를 확보하였고 외몰고가 티베트를 정복하여 이를 복속시켰다. 자, 강희항제에 이어서 이제 등장한 게 옹정제죠. 자, 옹정제는 중국 역사상 독재 체제를 가장 완벽하게 했던 황제다. 그래서 그는 부한 강희 시대 때 극심한 왕위 계승 분쟁을 체험했기 때문에. 참고로 그 당시에 이제 만주족은 그 중국처럼 한족 국가처럼 적장자 상속제도가 없었어요. 예. 그래갖고 왕이 황제가 죽으면 일종의 뭐야?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워갖고 그 심센이가 왕이 되는 거야. 아니 정치적 뭐 이런 그 이해 집산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이 계승하는 거 아니야. 황제 계승가지고 나라가 분열될 수가 있겠죠. 안 되겠다. 그래갖고 황태자 밀문법을 만들어.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건 뭐냐? 자, 황제가 이제 생존시에 황태자를 세우지 않고 중국처럼 비밀상자를 장차 황태가 될 사람을 이름을 적어놔요. 황태가 될 사람이 아니라 황제가 될 사람이죠. 황태를 세우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건총궁 정면에 걸어놓고 이제 그 황제가 임종 후에 그 개봉을 하면 황태자가 황제를 이제 뭐냐면 계승을 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명대부에 비해 청대의 황제들이 유능했던 게 뭐냐면 뛰어난 황제들 중에 하나를 골라갖고 황제를 세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그런 설도 있어요. 예.
예전에 녹정기인가 그 책에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 그 원래 권룡제가 항제가 안 되려고 했던 사람인데 원래는 그 사람이 이제 14번째 그 아들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 원래 4자를 이렇게 원래 4번째 아들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10자를 더 집어넣어서 자기가 왕이 됐다. 뭐 황제가 됐다.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무슨 야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항태자 밀건법 예전 시험문이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간료대 부패와 내무대 이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뭘 실시하냐면 양령원제를 실시했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촌지를 받는 거 대신에 촌지를 대신에 월급을 올려주는 거야. 예, 자 좋은 제도죠. 그래서 간료의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대신 간료의 참여를 요구하였다. 양령원제. 그래서 이 양령원제는 뭐 때문에 이제냐면 예전에 세금을 몰려 걷어요. 은으로 걷죠. 근데 은으로 걷는데 거기에다 그 관료들이 수수료를 또 걷었어. 그러니까 아예 수수료를 제도화시킨 거예요. 양령이라는 이름으로. 예. 그러면 양령으로 해갖고 이제 본고 올려주면 그거 안 걷겠어요? 거기도 플러스 더 걷죠. 예. 그러니까 고통이 더 뭐냐면 가중된 거야. 근데 별로 이게 실효성은 없는데 자 세제는 뭘 실시했냐면 지정문제 실시했어요. 이때. 요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이 지정문제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1조법법이 뭐와 뭐와 나눠졌죠? 정세와 지세도 이렇게 나눠졌는데 이제 정세를 지세에 통합을 시켜요. 그래서 지정문제 실시했다. 요거는 네, 좀 뒤에 이제 좀 얘기를 하고 그 부분 자세한 내용은 뒤에 있으니까 그 위에 상서에 낙호, 절강의 이제 탕민, 강동의 단민 같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특이한 원래 직역을 담당했던 사람인데 좀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게 진대야. 그래서 이들 양민으로 편입시키고 그 다음에 강서 사천 지역에 있는 그 소수민족도 있어. 모족이니 요족이니 지금도 있죠. 그 사람들에게 이제 토간이라 그래갖고 중앙에서 이제 임명을 했는데 이것을 토간제도 해갖고 그들을 임명했는데 그 지역 출신을 그래서 이제 중앙에서 직접 임명하는 그 뭐냐면 정책을 했다. 그래갖고 이때 이제 옹정제 한계 지배체제가 한인은 물론 병방의 이민족까지 침탈을 의미한다. 이걸 무슨 정책이라고 하면 개토 기도 정책이라고 해요. 이것 좀 약간 보면 일단은 어디 있냐면 뒤에 공정제 이게 어디 여기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한의 중에 보면 262페이지 보시면 여기 뒤에 있는데 자, 중국의 서남 변경에 살고 있었던 모족 같은 소수민족은 언어와 풍습과 달라 그 민족의 주장에게 그 중국 강명을 주고 다스리게 하여 토간 제도가 있었는데 이걸 폐지했고요. 대신에 중앙에서 직접 파견된 정식 관료를 유관으로 바뀌는 대토 기도 정책을 했다. 이 명칭 좀 기억을 해두세요. 대토 기도 정책은 아까 이제 토간을 폐지하고 중앙에 직접 관리를 파견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중국의 직접적 지배에 들어가겠다. 예. 그리고 이제 하여튼 다시 이제 읽고, 자, 옹정기 때 러시아 카르타 조약을 냈고요. 러시아의 남진을 저지하였고, 청해를 복속시키고요. 그다음 주장 대신을 둬서 이제 티베트에 대한 보호권을 확립했고, 특히 티베트에 대한 이제 보호권 자체에 되게 신경을 썼어요. 티베트 지역에. 왜냐면, 그 당시에 티베트인뿐만 아니라 군사적 강했던 몽골족들이 뭘 믿고 있었어요? 네, 라마구를 믿고 있었거든. 그래서 그때 이제 티베트는 양대 종파로 나눠졌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달라이나마와 판체나마 네, 두 개가 대입을 쓰는데 그걸 은근히 뭐냐면 서로 이간질시키고 견제를 시켜가지고 존중하면서 견제시켜가지고 몽골족도 장악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중국의 역대 왕조들은 자주 어디 가면 여다에 갔어요. 여다일기도 유명한. 그래갖고 이제 여다가 이제 그 자금성이 본궁이고 여다가 일종의 피서궁정이거든요. 상장인데 거기 가서 피서를 하는 거야 이제. 근데 거기에서 피서를 할 때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열병식을 냈어. 군대 열병식을 하고 그 뭔가 이제 이렇게 군대적 어떤 열병식을 하고 액션을 좀 취했거든요. 사냥도 하고. 그건 뭐냐 몽고족들에게 좀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개기면 너네 죽는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누구도 초빙했냐면 판체나마나 그런 사람들 초빙하고 이제 하고 이게 어디에 있냐면 여다일기에 있어요.
그래서 연하일기가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잖아, 한번요. 연하와 관련돼서. 그게 왜 연하일기가 중요했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하지만 그 중국사에도 되게 중요해. 왜냐 연하와 관련된 기록이 유일하게 남았던 곳이 여기밖에 없어. 이 연하일기.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티베트 있고 이때 중간호부를 이제 토벌하기 위해서 기밀을 유지해서 군수방을 설치했다. 아, 제가 말을 잘못해. 갈단족이 아니라 중간호부다. 중간호부. 예. 그 예전에 타타르부 있죠. 타타르부하고 이제 타타르 연결된 중간호부고 갈단은 그 뒤에 이제 그 사람 이름이에요. 제가 착각을 했어요. 예, 좀 수정해 주세요. 예. 그래서 이 중간호부가 강이 웅정 걸령제까지 끝까지 계기다가 저기 어디까지 갔다고 했죠? 저기 신강 위구지까지 갔다고 했죠? 예.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있고 군수방을 이제 설치를 하고 이걸 내각을 대신에 군기처로 이제 발전시켰다. 군기처 나중에 했지만 이제 여기 이제 청나라 시대 때 중요한 뭐예요? 의사결정 기구죠. 이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다음은 걸룡제는 저는 이제 10번에 거쳐서 중가리아 투르키스탄 지역을 원정을 했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거의 강희제 때 이제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원래 중간호부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게 만주 지역에 살고 있다가 계속 청나라한테 쫓겨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갔어. 예, 여기. 그래갖고 결국에는 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을 하게 돼요. 신강 위구르 지역을. 그래서 보통 걸룡제를 뭐라고 하는 십전노인이라고 해. 10번의 원정을 거쳐가지고 영토를 넓혔어. 오늘날 그 뭐냐면 중국 청나라 영역, 중국의 영역을 넓혔던 거죠. 자, 하여튼 10회에 거쳐가 중가리아 투르키스탄 지방을 원정을 파견해서 청나라 영토가 파밀공원까지 확대되고요. 남으로는 동남아시아 방면을 공략하면서 버마와 월남을 속국으로 삼았다. 예. 자,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래서 강의 권력 원정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인의 중국사 내용을 중에 이제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강희제가 3번에 난 관련된 내용 있죠. 그래갖고 성공세력을 이제 정벌하고 대만까지 청해 판도를 넓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이제 그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청해 그 중국 지배를 정책을 보면 우선 청해 지배가 가능했던 것은 무력으로 정규군을 할 수 있는 팔기제도와 한인으로 조직된 그 소규모 항총 방위군이라는 노경이라는 있죠. 그래서 청조는 소수의 만주족으로 다수의 한족을 지배할 만큼 한인에 대한 병발을 강요하고 문자를 통해서 하이사사를 언급하고 주소환을 통해서 반항적인 신사 지식인을 강화청을 했다. 이게 일종의 채찍 정책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제일 많이 많았던 게 변발이에요. 그래갖고 변발 안 한다고 변발 아시죠? 그래서 앞머리를 가고 옆머리를 따는 그 우리 김하민주의 특유한 그 머리 스타일이 있어. 그걸 이제 안 한다고 해서 이제 강남 지역에서 반란이 나오고, 예, 양주 지역에 반란이 나오고 그 진압하는데 10만 명이나 죽였다고 그래요. 예, 나라가 망할 땐 가만히 있었는데 자기 머리 깎는다니까 이제 들고 일어난 거지. 예. 그리고 강의 옹정 권룡쟁 때 그 문자욕이 나왔죠. 그래서 거기 옆에 사대가 있는데 뭐 남명왕조 썼다고 해서 연월 썼다고 처벌하고 뭘 처벌하고 그다음 뭐 하이사상 있다고 처벌하고 등등 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자욕이 있고 이 문자욕의 결과로 이제 경세적 학문 대신에 무슨 학문이 발달됐다? 그 당시 고중학 같은 그런 학문들이 발달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상이나 정치 논의는 하나고 수학이나 과학 같은 이런 그런 기술적인 학문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소수민족인 만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주족과 한인들 분리 거주하고 결혼을 금지하고요. 만주어를 사용했고 근데 만주어 사용은 잘 안 됐어. 나중에 거의 뭐 하나 돼가지고 한족 그 중을 사용하죠. 자, 팔기에 대한 토지를 급여하고 만주 지역에 대한 봉쇄. 그래서 되게 그 봉천 남쪽 지역을 일종의 봉금지대로 설정을 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때 그 봉금지에 들어가면서 개척한 땅이 뭐냐면 간도난 땅이잖아요. 예.
그다음 청나라에는 탄압 정책 외에도 해외 정책도 있었죠. 그래서 한인의 농촌을 안정시켜서 조세와 부역을 경감시키고 명대 교육제도, 과거제도 그대로 답습해. 빨리 나쁜 것만 답습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명대 교육제도, 과거제도 연결돼 있죠. 그런 것들 그대로 되고 8공원도 그대로 똑같이 청나라 때 하죠. 그러니까 대규모 편찬 사업을 냈고요. 자, 정치제도는 명조에 거의 답습했지만 청조 특유의 것도 있어요. 군기처와 이병원이 있는데 군기처는 중과도 정벌 과정에서 옹정제 때 만들었던 건데 왜냐면 전쟁을 하다 보면 이제 빨리빨리 의사결정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황제가 이제 명령도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종전의 어떤 관료 시스템 가지고는 안 돼. 왜냐면 종전의 관료 시스템은 결제가 많잖아. 논의가 많고. 그러니까 직보하는 체제가 필요해요. 이걸 그러니까 중과도 정벌에서 만들었던 군기방, 이거 나중에 군기처라고 하는데, 자, 이 군기처는 황제하고 직접, 군기 대신하고 황제가 직접 뭐냐면, 직속관계야. 그래서 군기 대신이 황제의 명을 받고 뭐냐면 통제하는 시스템인데, 나중에 이 군기처에 뭘 처리하게 되면 주접이라는 제도를 처리해요. 주접은 뭐냐면, 그 지방의 장관들 있죠. 총독과 숙모들이 황제에게 보고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보고할 때 직접 이제 뭐 중앙정부의 조직을 통해서 보고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황제의 직보를 내. 그걸 어디에서 처리하는 거야? 군기처에서 처리했던 거야. 예전에는 신강 위도 지역만 했는데 이제는 모든 지역을 다 처리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황제가 이제 지방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하면서 이 군기처가 일종의 황제권을 강화시키는 걸 하죠. 그래서 종전에 이제 관료 조직 같은 서로 간에 뭐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일종의 분당 같은 파당들이 형성됐잖아요. 근데 군기처는 그렇게 파당 같은 것들이 형성될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관리의 행정영대, 그러니까 분당의 폐해를 없앨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거다. 이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관리의 행정영대, 곧 분당의 폐해를 없애고 황제권을 강화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군기처는 후에 이제 뭐냐면 총리 기무사만 있죠. 총리하문이 이제 등장할 때까지 청나라의 핵심 부서였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뭐와 비슷한 비변사와 비슷해요. 비변사. 자, 그래서 있고 또 이병원이라는 게 뭐냐면 변경을 왜 관리 감독하는 거야. 그래서 변경 지역, 뭐 신강 위구르나 뭐 이런데 티베트 지역 이런 데를 이제 주로 관리하기 위한 간청이고 그 몽골족들이 통치에 대한 업무를 맡겼다가 나중에는 서장, 신강 지역 같은 업무도 일부 맡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한편 강희제부터 권룡제까지 이런 기간에 청의 대항장이 이제 있었고, 막단 영토가 이제 확장됐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정청 고책의 막남, 막부, 막서 3대 부족으로 나눴던 몽골족들은 중국에서 이제 청이 중국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막남만이 청에 이제 족속됐다가 나머지 이제 청의 지배권이 있다가 그 오일라트 또는 중간으로 부리던 부족의 추장이 3번의 난을 틈타서 몽골의 각 부족을 공략하고 청장 지역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들은 원래 쫓겨난 거야. 제가 타타라고 했는데 오일라트네요. 오일라트. 계속 실수하네. 오일라트 후손이 중간이에요. 예. 하여튼 뭐 오일라트 그 후손 중간우가 처음에는 그 저쪽 그 망남이 어느 지역이냐면 오르도스 지역 그 부분이에요. 거기에 있었다가 계속 그 망남 그러니까 막부이죠. 그러니까 오르도스 북쪽 지역에 있다가 계속 쫓겨나서 어디까지 간 거야? 신강 위구르까지 가는 거야.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제 강희제가 중간호까지 전벌하고 나섰다. 그리고 권룡제가 이리 지역을 공격해서 몽골의 변경 지역까지 복속시키죠. 그러면서 이제 있고 이리 지역은 뭘로 유명하냐면 나중에 이리 조약을 맺게 돼요. 러시아하고 이리는 청나라 영토는 됐지만 그 주변 영토가 다 누구한테 넘어가요? 러시아한테 넘어가죠. 자, 하여튼 그래서 그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 동투르키스탄까지 병합하고 그 지역에 신강성을 뒀어. 신강성. 주로 이 신강성은 어느 민족이 많이 살았던 민족이냐면 지금 미구르 민족들. 네, 미구르. 그러면 중간은 몽골족 아니냐? 맞죠. 그렇지만 이미 그때 몽골족들은 거의 위구르화 됐다고 보시면 돼. 투르키스탄 됐다고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개토기도 정책을 이제 얘기했고, 그 다음에 권룡제가 10회에 걸쳐갖고, 이제 병방 원정을 했기 때문에 10점 노인이라고 했다.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오늘날 영토를 확정시킨 황제가 누구냐면
권룡제였다. 이 사람이 유능했지만 또 오대 살았어요. 예, 거의 한 60년 동안 통치를 했거든, 이 사람이. 근데 더 통치할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60년 딱 통치하니까 그 가경제 자기 아들한테 이제 뭐냐면 양해를 해줬어. 왜냐면 그 할아버지 강희제가 60년 딱 통치해서 죽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할아버지 통치 기간을 능가할 수 없다. 그래갖고 물러난 다음에 이제 4년 동안 상황의 지위로서 있다가 죽게 되죠. 근데 이 권룡제가 많은 업적을 세웠지만 또 이 사람이 말년에 또 정치도 개판치고 그래요. 예. 그래갖고 이제 건신세력도 많았고 항빈가 뭐 이상한 위구르 여자한테 빠져가지고는 정치도 이제 못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정 초기 때 들어가면 그 백년고에 난이 나왔잖아요. 근데 실제 권룡제가 이제 통치했던 시기인데 하여튼 이때부터 말년부터 이제 나라가 개판되기 시작하는 거야 조금씩.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다시 동계로 넘어가서 자, 청조의 이제 놀라운 한인 통치 기술 아까쯤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청조 같은 경우에는 200년 동안 이제 지배를 했는데 그때 이제 한일을 통해서 한일을 통치하는 방법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의제라고 반대로 이한제라고 하죠. 그래갖고 인구가 뭐 60만 70만 전체 인구 중에 1%도 안 되는 그런 인구를 통해서 뭐냐면 200년 동안 이제 거의 1억 가까운 인구들 거의 지배했죠. 1억 2억을. 예. 그래서 그만큼 통치 기술이 뛰어났다. 예. 그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은 이제 아까쯤에 했던 것들은 이제 쭉, 겹치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군기처 설치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그 군기처 설치는 언제 때죠? 옹정제 때죠? 옹정제 때 황제권 독재체제를 강화시켜 나갔다. 자, 군기처의 설치로 중요한 황제 정령은 군기처를 통해서 직접 관료에게 전달되었고, 관료는 상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그 의견을 천자에게 상주할 수 있었다. 예. 그래서 이 군기처가 이제 이렇게 해서 주요 간지와 부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청조의 민족주의적 그 한인 통치 내용을 보면 강압적인 정책은 이제 아까 말처럼 이제 병발을 했고 호복을 한인들에 강요했고 그때 호복 중에 이제 그 만주족의 옷 중에 후에 이제 그 유명한 옷이 있어요. 예. 이게 뭐지? 딱 달라붙는 거 있죠. 치파오인가?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오늘 나중에 개장된 거지만 그 나중에 만주족이 망한 후에 청나라 망한 후에 널리 유행됐죠. 지금도 많이 입잖아요. 그 치파오 몸매 쫙 드러내는 옷 입죠. 원래는 그 치파오가 몸매 드러내는 옷은 아니었고 좀 약간 느슨한 옷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중화민국 시기 때 개장된 거야. 예. 그게 뒤에 이제 그 한의중에 나왔는데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하이사상을 이제 억압하기 위해서 문자욕을 내세웠고요. 그래서 그 예가 쭉 나와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옹정제 때, 그러니까 강희제 때도 그렇지만 옹정제 때도 또 문자욕이 났어. 그래서 많은 책들이 이제 금서가 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사례는 그냥 굳이 그런 게 있구나 했지, 뭘 이걸 애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냥 문자욕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한인들이 탄압을 받았다. 그 목적이 중화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억압하기 위한 거다. 그런 것들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볼 게 뭐냐면, 자, 옹정왕제는 그 이제 마지막, 그 몇 페이지야, 이게? 632페이지 마지막 달라고 좀 볼게요, 이것만. 자, 옹정왕제는 한인들 의식 속에 깊이 잠재되어 있는 하위사상을 탄압함으로써 청조 지배의 정통성을 사상적으로 확인하려고 했다. 그런 목적에서 뭘 썼냐? 하위사상을 이론적으로 반박하고 쓴 게 대의강미록이에요. 이거는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대의강미록은 이거 교과서에도 나왔거든요. 내용이 뭐냐? 중국이 중화인 것은 한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한족이라는 건 혈통이죠. 너희들이 타고날 때부터 혈통이 좋기 때문에 중화민족이 된 게 아니라 높은 문화지대이기 때문에 그 지역 자체 황하나 양쯔강 그 지역이 문화적으로 상당히 높은 지역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높은 문화지대 통치자는 결국 한족이 독점할 수 없다. 한족이 아니라도 덕을 갖추고 통치를 할 수 있는 민족이면 북방민족도 중화의 담당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새롭게 하위 사상을 내세운 거야. 그러니까 이때 하위의 기준은 뭐겠어요? 이제 하위의 기준. 예전에는 하위의 기준은
타고난 뭐죠? 혈통이죠. 내가 한족으로 태어났으면 화에 속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오랑캐로 태어나면 뭐야? 만주로 태어나면 이에 속하는 거야. 근데 이 대의강론에서 뭘 하냐? 하와 이의 기준은 이제 혈통이 아니라 문화지대예요. 문화지대. 문화지대 또는 문화적인 역량이죠. 이걸 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문화지대에 태어나고 문화적 역량이 있으면 한족이 뭐야? 아니라도 오랑캐도 뭐죠? 하가 될 수 있고, 한족이라도 문화적 역량이 없으면 이게 뭐가 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이의 구분이 혈통이 아니라 문화지나 문화적 역량에 따라서 만약 결정된다. 이게 대의강론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만주족이지만 일단 문화지대에 태어났고 나는 덕이 높기 때문에 나는 뭐가 되는 거야? 하가 되는 거다. 한족만이 하라고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 거죠. 이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보면 이제 나중에 정영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이제 보면 주장하면 하이가는 수용하는데 하와 이의 개념이 다르죠. 예전에는 한족만이 하라고 했는데 이제 덕만 소유하면 이제 뭐가 된다? 문화적 역량만 있으면 하가 될 수 있다. 문화적 역량이 없으면 한족이라도 모나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영향 받은 것 같아요. 옹중제. 그래서 대의강리록은 제 생각에 한번 나올 것 같으니까 그 책 이름하고 그 내용을 꼭 기억을 해두세요. 교과서에도 있어요. 그 내용이. 제가 예전에 모의고사 문제를 이제 이거 되게 많이 했는데 이 모의고사를 이제 이번에 안 냈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많이 내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겹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 문제를 한번 모의고사 낼 때마다 한 400문제씩 내거든요. 지금도 계속 문제 만드는데 한 해는 모르겠는데 이게 2회, 3회, 4회, 5회 거치면 이제 7년째, 지금 6년째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하도 많다 보니까 내가 뭘 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내다 보면 2, 3년 전에 작년에 문제가 또 겹친 게 있고 사료도 같이 하고 어차피 인용할 수 있는 사료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내용도 한정돼 있어. 그래서 좀 중복된 문제가 많긴 많은데 하여튼 뭐 이렇게 이제 하이사상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한번 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종의 하이사상을 한민족의 사상을 강조하는 사고방식에 대해서 문자욕을 통해 뭐냐면 철저히 탄압하고 이를 이론적으로 극복했다. 자, 청대 금서는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538종 13,800건에 이르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중화사상을 바탕으로 한 내용들이다. 지금도 뭐 금서 되게 많죠. 중국에 보면 중국은 이제 그때 금서 지금 뭐예요? 중국 공산당 비판하는 거 이런 것도 다 금서시키잖아. 자, 청조의 이와 같은 사상적 강화초로 자연히 학문 정반에 위축시키고 대신에 뭐가 발달됐죠? 고중학. 그래서 고중학은 경세 실용사상을 이어받았지만 경세 실용사상, 경세적 성격이 빠지고 뭐만 남은 거야? 이런 실증적 고중적 성격만 남아. 네. 왜냐하면 말을 잘못했다가 정치가 어떻고 뭐가 어쩌고 사회가 어떻고 그런 얘기했다면 잡혀서 지도세도 모르게 죽으니까 이런 문자욕 때문에 고중학이 발달했다. 객관적 학문 이런 것들 기수학적 학문이 발달됐다. 이런 것들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런 강화 정체가 달리 또 한인을 해유하고 청조의 통치를 적극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해우책도 같이 이제 했죠. 그래서 대규모 편찬 사업을 또 해요. 이게 사고전서야. 사고전서 경사 자집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역사서 그다음에 뭐 경서 문학작품 이런 것들 다 뭐냐면 목록글로 백과사전식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놓은 거야. 그때 많은 한인 관료들을 등용을 하고 이들 중에 이용을 했죠. 근데 이 사고전서는 중국 문화를 정리한다는 것도 있지만 그걸 정리하는 과정에서 뭘 한 것도 있죠? 자기하고 맞지 않는 것도 뭐야? 다 분석시키고 없애는 작업이야. 그러니까 문화적 통제도 동시에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중앙의 요직에는 만주와 한인들 같은 소리예요. 만한 병용책이라고 하죠, 이걸.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각대학사에서, 그 당시 내각대학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시권은 좀 없었지만, 그래서 내각대학사가 8명이다. 그러면 4명은 누굴 등용하는 거야? 만주족을 등용하고, 4명은 한족을 등용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등용한 거.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영주의 쌍고구대, 노동을 등용하면 또 고치 소원도 등용하고, 남인도 등용하고, 그런 정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몽골족보다 훨씬 더 뭐냐면, 상당히 통치 기술이 세련돼 있죠. 몽골족은 그냥 한인들은 아예 고급 관료에서 배제시켰잖아요. 근데 정책기구에 이제 뭐냐면, 물론
동등하더라도 이게 절대 동등한 게 아니고 만주족 인구가 60만, 70만밖에 안 되는데 그렇지만 나름대로 반 정도는 한족들 참여시킨 거야.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뭐냐면 함으로써 한족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정치를 이끌었다. 이런 건 상당히 뛰어난 거죠. 자, 청조에 대한 한인 신사들 대응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이제 할 때는 좀 다양했다. 그 강국 같은 경우에 좀 개기다가 이제 싸우다가 이제 항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병발 호발도 받아들였지만 나중에 강남 지역에 들어가면서 반청한 적이 많았고 그 이유는 낙면 정권이 존재했다. 뭐 등등 그냥 쭉 읽어보세요. 그냥 시험 문제 나오기 좀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다 다음 페이지에 몇 페이지 넘어가냐면 635페이지에 거기 보면 이게 그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좀 볼게요. 청조는 대만의 정성공의 남경 공격 사건이 있어요. 이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예전에도 기출문제 언급했었는데 이때 정성공이 이제 남경을 한동안 공격을 했어. 뭐 점령을 못했지만 그때 누구부터 협력을 받았냐면 강남과 동남 연해안에 있던 신사층의 협조를 뭐냐면 받았어. 그래서 그걸 문제로 삼아서 이제 청조가 강남 신사를 탄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3번의 난을 계기 위해서 청해 조정과 강남 신사를 필두한 한인 신사가 타협이 되었다. 그래갖고 이때 청주 입장에서 중국을 통치해 나가는 데서 한인 신사는 버릴 수 없는 존재였고 치리의 통제와 함께 협력자가 받아들이는 걸 적시했다. 한편 신사 측에 보면 하인 사상을 완전히 떨쳐낼 수 없으나 그들의 어떤 사회적 지위 보장은 누구부터 나온 거죠? 국가 권력부터 나오죠. 자신의 어떤 학위 소유나 그냥 과거 합격 다 이제 국가 권력이 있어야지만 가능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사의 한계권부터 나오기 때문에 신사의 현실적 권익을 누릴 수 있는 청조 권력에 협조는 불가피했다. 자, 이리하여 청조 권력과 한인 신사들은 상호 간의 이익을 보장하는 한에서 서로 간의 협조 관계를 유지했고 따라서 한인 신사는 청주의 해유와 탄압의 양면 정책을 하면서 협조를 했다. 그래서 130년, 그러니까 강희, 옹조, 권룡에 거쳐갖고 한 130년 동안 사회 안정을 깼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18세기 후기 때 들어와서 권룡제 거의 말기, 가정제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국내적 위기에 처하게 돼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뭐냐, 국내적인 볼 때는 각종 반란이 일어나죠. 예. 그래서 대표적인 백령교도에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반란이 일어나는 게 중에 이제 뭐냐면 사회 경제적 측면을 볼 때는 인구가 확 증가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뭐 자연적 인구 증가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뭐 1억밖에 안 되었다가 뭐 4억 정도 이렇게 하는데 식량 생산은 뭐 늘어나긴 하죠. 근데 벤델스적 세계가 적용돼갖고 아무리 뭐냐 식량 생산을 늘리고 병력을 개척하고 중앙신문이 뭐 감자, 옥수수 온다고 해도 고구마 먹는다고 해도 이게 인구 증가를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적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신체가 허약해질 수밖에 없고 전염병이 돌고 그리고 사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농민 반란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가 이제 국외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이때부터 이제 서양 열강들이 뭐 하면서 이항선이라고 하는 서양 배를 끌고 가고 통상 외기를 해요.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느끼게 됐죠. 근데 이제 그 청나라 지배층들은 그걸 극복할 수 있냐? 그걸 극복할 수 없었어.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팔기공도 약해가지고 이제 군사적 쓸데가 없고 녹용도 쓸데가 없어지죠. 거기다가 이제 고중학이라는 학문, 주작 학문은 현실 문제 전혀 해결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현실 문제 어떻게 극복하냐? 그걸 이제 논의하는 과정에서 무슨 학문이 등장했다? 공양학이라는 학문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공양학의 그 등장 배경은 국내의 여러 가지 밀란들, 그 다음에 국외의 여러 가지 외세 침입 이런 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경세적 성격, 한동안 억눌렸던 경세적 성격의 공양학이 부각이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18세기 후반 이후에 정치적 문란과 사회경제 변동,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 경제기관의 부진, 그리고 신사층의 급격한 증가 등은 청조 지배체제를 근본적으로 흔들면서 대규모 반란이 나왔고 대표적인 난이 이제 반영구의 난이죠. 이것도 성격이 뭐냐면 반청적 성격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반청적 성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뭘 믿냐? 미륵불 하생을 믿어. 자세하게 강자중국사에 있는데 뭐 강자중국사 보면 백령고도에 뭐 교리까지 쭉 나와요. 근데 우리가 그것까지 연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하여튼 이제
그 당시 있고 이 당시 반청의 성격을 볼 수 있는 게 이 백년교가 일어날 때 뭘 내세웠냐면 변발을 폐지시키고 뭘 내냐면 장발을 했어. 변발은 만주족이죠. 장발은 뭐죠? 한족의 머리스타일. 길게 늘어쓰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그 만주족들은 머리를 이렇게 밀잖아요. 그래서 중간 밀고 그 따는 식인데 그 다음에 그 중국 애들은 그 장발을 해. 그러니까 머리를 밀린 다음에 묶는 식이야. 우리는 어떻게 되죠? 머리를 기른 다음에 이를 해서 상투를 쓰죠. 이게 좀 다르죠. 그래갖고 이제 일종 장발하는 게 중국의 개긴다. 청나라 개긴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게 장발의 난이라고 했어요. 또 장발전 난이라고 했고 이게 상당히 머리 스타일이 중요한 게 뒤에도 이제 뭐냐면 반청 운동 안 하냐고 뭘 따지냐? 변발냈냐? 장발냈냐? 이게 제일 중요해. 그 왜 머리 스타일 가지고 이렇게 통제를 하는지 모르겠어. 지금도 그렇잖아요. 머리를 좀 길게 하거나 막 짧게 하면 뭐 개긴다 이거 막 통제를 하잖아.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이민족 지배의 원만 사회상과 비슷하게 전개되었다. 다만 원대는 첫째 민족 차별 정책 포대적 받았던 한인 사대층이나 사대부나 지지층이 반란 집단에 가담했는데 그런데 이에 반해서 청주의 신사계층이 누구한테 가담했죠? 반란 집단이 아니라 청나라에 가담했죠. 이미 청나라는 이제 이때 뭐 백년고도의 난이 나오고 천지교의 난이 날 때는 이미 팔기병과 노경은 유명무시다 됐어요. 그리고 실제 그걸 이제 진압했던 사람은 단련이라는 집단이야. 단련은 오늘날 말하면 민병조직이야, 민병조직. 누가 이끈 민병조직이야? 신사계층이. 예. 신사계층들이 자기 돈 모아가지고 좀 정부의 지원을 받고 해가지고 뭐냐면 군대를 만들어서 신사계층들이 뭐냐면 이들 난을 진압하는데 동원됐죠. 나중에 태평천국 운동할 때 해군이라든지 상군이라든지 초군 이런 것도 다 뭐냐면 단련 조직에서 다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신사계층들은 청나라를 배반하지 않고 오히려 청나라를 유지하는 데 상당히 기여했다. 왜? 청나라를 유지해야지만 자신의 기득권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나라가 그 기득권을 나눠 먹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지. 예. 자, 그래서 청주의 신사계층은 자신의 특권을 인정해주는 청주와 협조함으로써 아편전쟁이나 태평천국 운동 등 무수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오히려 한인 신사층의 역할이 다양하게 이제 포섭됐었고 청의 국가 권력은 이들 한인 지배층들을 효과적으로 체제 내 포섭함으로써 그 결과 이민족의 왕조 체제를 300년 가까이 유지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통치제도와 이제 황제 독재 체제를 볼게요. 자, 청주의 성공적인 그 중국의 통치는 제도상의 두 가지 측면에 그 성격이 뚜렷이 부각되고 있다. 하나는 강의, 옹정, 권력에 의한 한계 지배 체제 완성과 이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행정 집행에 들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정보광조로서 청조가 대한인 정책에서 보이는 다양한 통치력을 구사하는 데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중앙간직하고 뭐 지방간직 이제 내용을 보면 대개 청나라 중앙간지는 기본적으로 어디를 계승한 거야? 명나라 제도를 답습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황제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제 명대의 내각제는 제일 높은 사람이 내각 수고죠. 권력이 강화하여 황제권을 약화하는 형상이 계속됐는데, 청나라에서 내각이 행정실권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이거 4명의 대학살을 두고 만주인 1명, 2명, 한인 2명. 이걸 뭐라고 하죠? 만한 병용정책 했죠. 그래서 수석 대학살을 만주에 했는데 이때는 내각 대학살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상징적이다 보시면 돼요. 명나라 제도를 계승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정책 결정 기간 청해 초기는 초창기 때 위정왕 대신했어요. 그래서 이제 청나라도 여러 부족국가, 부족 단위도 해갖고 합쳐갖고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족장들이 모여가지고 그다음에 왕이라고 칭했던 부족장들이 모여서 의정왕 대신회의를 맡게 해서 정책을 결정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황제권이 약할 수밖에 없겠죠. 만주 귀족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강희제가 이제 친정 이후에 그 왕과 대신의 권한을 제한하면서 학자들 모여서 학문을 수용하는 남서방이라는 거 이제 설치했어. 그래서 뭐 비슷해요? 우리식으로 따면 집현전, 이렇게 홍문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비서기관 정도. 자, 이곳에 지위나 지체가 낮지만 우수한 신복들을 등용하면서 이들로 하여금 조칙을 기초로 함으로써
의정왕 대신의 권한을 억제하려고 했다. 특히 강희제는 명대 한간의 패를 실감했다. 그래서 강희제는 한간의 권력 접근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청대 한간의 패는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청나라는 한간의 패도 없고 한간 수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 거의 한 10%밖에 안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한계 독재 체제는 옹중제 때 이르러 확립됐는데 제도적으로 의정왕 대신을 없애고요. 군기처와 주접제도를 대신했죠. 아까 이제 주접제도 설명했죠. 강희제 때 지방의 행정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항제 보고서를 올리도록 했는데 이거는 중앙의 경관도 상주하도록 한 데서 유리했다. 그래서 지방관이나 경관이 항제 직접 올리는 그런 제도인데 이 주접을 어디에서 처리했죠? 군기처에서 처리했어. 원래 군기처 신강 지역에서만 직보하는 체제였는데 이제 뭐 지방 그 신강 외에도 그 지방이나 중앙에 직접 올리는 그런 식으로 해갖고 처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군기처가 주요 간지고 이제 부각이 되죠. 청나시대 때. 자, 군기처는 처음에 임시적인 군사행정기구로 이제 설치됐다가 점차 상설했다. 그러니까 비변사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비변사도 원래는 그 처음에는 그 임시기구였죠. 그러다가 상설화됐잖아요. 자, 그래서 내각을 대신해서 중추적인 정책 결정을 기구로 변화했다. 그러니까 군기처는 군기 대신과 그 아래 군기 장경 등이 있었다. 군기 대신은 항제가 직접 이것도 만한 병용체로 해가지고 똑같이 임명을 했어. 그 장관부터 차관까지. 그래서 이들은 항제로부터 직접 명을 받아 지방의 총독이나 순모의 그 명령을 그대로 전달함으로써 국가의 정책 결정을 항제가 있었다. 이로써 그 군기처는 중앙의 최고 기관이 되었고 의정왕 대신과 남서방 그 기능이 상실되어 항제 전제권이 한층 강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군기처가 이제 하면서 모두 폐해를 막을 수 있죠? 아까 분당의 폐해도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분당을 지어서 파당을 지어갖고 항제권을 견제하는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었다. 이거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그들의 권한을 제한하고 쉽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 관료들 하여금 행정의 결합 등을 막아 분당의 폐해를 없애버렸다. 그 다음에 이제 최고 정부 기관 아래 이제 여기 보면 육부도 있고 육부를 두어가지고 있고요. 행정을 분단시키고 감찰 기구로서 도찰원이 있었고 그다음 비서기관으로서 역대 이제 중국 왕조와 마찬가지로 한림원도 있었고 특히 이제 그 아까 몽골, 티베트, 청해 이런 지역들을 이제 간장하기 위해서 이봉원을 설치했죠. 병방 지역을 이제 관할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이봉원은 변경 지역이고 내지성이 있어 또 일반 보통 이제 그 성은 전국 18개 성으로 나눴어요. 예. 그래갖고 그 청나라 이제 만주의 그 동삼성과 나중에 신강성이 나중에 이제 직할지도 이제 편입되면서 22개 성을 늘어났는데 하여튼 성 아래는 부가 있고요. 부 아래는 현이 있어. 그래서 삼층 구조죠. 성, 부, 현. 삼층 구조 다스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주의할 게 뭐냐면 그러면 예전에 2층 구조였는데 3층 구조 늘어났나? 그게 아니에요. 요때 예전에 2층 구조는 이거 빼고 우리가 보통 2층 구조를 하는 거고 요게 뭘 집어넣은 거죠 지금? 상해 행정기구를 줬잖아. 네. 그걸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 부, 현. 그래서 보통 2층 구조였는데 예전에 이제 송해 노처럼 성을 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이제 3층 구조 둔다. 그러니까 원래는 기본적으로 2층 구조인데 그 성에다가 상해 행정기구를 뒀다. 여기는 보시면 되고 그래서 성이라는 거는 이미 이제 명나라 때부터 이제 뒀던 거죠. 이거는요. 행성을 줄여서 성이라고 했잖아요. 명정시대 최고 행정기구가 성이었잖아. 예. 근데 명나라하고 다른 게 뭐냐면 명나라는 성에 총장관을 안 뒀죠. 장관을. 오늘날 도지사를 안 뒀어. 왜 안 뒀어요? 서 두면 이게 견제가 안 되는 거야. 세력이 커지니까. 그래서 그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을 이제 세 개로 나눠가지고 통제를 했잖아요. 서로 감시하고. 예. 근데 청나라는 특이하게 장관을 뒀어요. 그래서 장관을 2개를 뒀죠. 총독과 순무를 뒀어.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그 황제 밑에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의 성에 총 책임자를 안 두고 그 밑에 이제 재정, 군사, 이렇게 그 행정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견제시키도록 했는데 이에 반해서 이제 청나라는 황제 밑에
성에 최고 행정관을 뒀어요. 근데 행정관을 뒀는데 이들 뭐라고 하면 순무라고 했어요. 순무. 그래서 한계성에는 순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순무가 땀만 먹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이 순무를 또 견제하기 위해서 뭘 뒀냐면 총독을 뒀어. 예, 총독은 한 개의 성이나 아니면 세 개의 성을 관장을 해요. 한 두세 개의 성을. 근데 순무하고 총독의 이제 관계가 총독이 높고 순무가 낮은 게 아니라 그 황제 밑에 병력적으로 그냥 직속돼 있어. 그러니까 총독이 송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황제가 순무도 지배하고 총독도 지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견쟁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장관을 총책임자를 2명을 두면서 뭐죠? 견제를 시키는 책임이야. 그래서 이제 각 한 성당 순무를 두고 총독 같은 경우에는 한 성 또는 두 개나 세 개를 관장하는 또 한 사람을 배치시켰어. 총독이라고. 그래갖고 이 총독 같은 경우에 사천성 같은 게 크죠? 그러니까 사천성은 사천 순무도 있고 사천 총독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호복성 있죠? 호복성과 호남성 같은 경우에는 호복성, 호남성 해가지고 각각 호복성 순무, 호남성 순무 있는데 호복성과 호남성을 관장하는 뭘 뒀냐면 호광총독을 뒀어. 호광총독. 이 총독은 2개를 관장해요. 성을. 그 다음에 강동성과 강서성 할 때 강동순무, 간서순무. 그리고 강동성과 강서를 합해서 뭐냐면 이걸 그 2개의 강자, 강도, 강서를 가난한다 해서 이걸 무슨 순무라고 하냐면 양강총독이라고 해요.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뒀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이 밖에 이제 시야 관리에 대한 교과나 헌벌 등을 재반 업무를 맡겼다. 총독은 한 개 성 혹은 2개, 3개 성을 한 사람에 배치하고 민정과 군정을 총괄하게 됐다. 이 밖에 시야 관리에 대한 교과나 헌벌 같은 재반 업무를 맡겼다. 순무는 1성에 1인을 배치하고 지방을 통괄하고 총독의 직무와 비슷하지만 권한은 총독보다 적었다. 근데 여기에 주의할 것은 총독과 순무가 상하 계층 관계가 아니라 직접 황제의 명을 받은 집행하는 황제 대의자다. 그러니까 풍계는 총독 높지만 실제로는 똑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뭐냐면 그 복을 하는 자리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견제를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총독과 순무는 그 아래 다시 재정을 담당하는 포정사, 사복을 담당하는 이제 안차사, 이걸 또 이제 황제를 직속하죠. 그 밑에 또 견제장치를 뒀어요. 이렇게 볼 때 청대 지방행정 조직은 모두 황제에게 직속되면서 종속관계를 유지했다. 따라서 청대 황제권은 중앙훈련이고 지방제도 상에서도 중국 영어 황제보다 더 강화되며 지방 말단까지 침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밖에 이제 황제 직속대 학장이 이제 과거 시험인 예비 시험인 격인 지방 원시의 시험관을 하게 되는데 학장은 또 시험 위에도 지방장관을 감시하고 이들의 비행을 황제에 직접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청대 지방관은 2중 3중의 감시를 받고 있었으며 황제도 작은 성에 궁중 깊숙이 있으면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올라온 첩보에 따라서 지방 말단 관료들의 동태를 세심하게 통찰할 수 있었다. 자, 청주의 국가관리의 중심은 무력에 있었고 만주 팔기병이 그 중심이었죠. 팔기병 대부분 금족팔기다 해서 북경에 주둔해 있었고 병방에 이제 주방팔기에 있었어요.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 기인이라고 하고요. 이 사람은 병영의 의무를 이제 짊어지는 대신에 기지와 전호를 분배받았어요. 그래서 사회경제적으로 우대를 받았고요. 그 외에도 만주팔기 외에도 한인팔기, 몽고팔기가 있었어. 그래서 이 팔기병이 군사를 요청했었고, 그 다음에 또 총독 시야에 치안유지병이 있었어요. 이게 노경이야, 한인들. 그래서 이게 이제 팔기와 노경이 이제 했지만, 실제로 이제 만주 팔기와 노경병들은 거의 뭐 중국을 지배할 때 외에는 쓸모가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 후에는 이제 뭐냐면 거의 없대요. 예, 거의 유명무실해. 오늘날 예비군처럼 됐던 거야. 예, 왜냐면 이제 뭐 평소에 그 소속관에 있었고 훈련도 안 받고 이런 부대죠. 그러니까 예전의 명성은 이제 없어지게 돼요. 자, 그 한편 헌아래 항총 자치조직으로서 명예 이갑제를 대신해서 청나라 보갑제를 실시했다. 그래서 보갑제는 이제 명나라 이갑제가 무너질 때 대안으로 나왔던 게 보갑제였죠.
그래서 명나라가 적극적으로 청나라 때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채용을 했고 청이 이민족 왕조의 까닭으로 복압제를 가지고 치안 유지를 주로 담당했으며 그 명대처럼 징세거나 요역동원은 부수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뒤에 보면 이제 청계정이 나오고 뭐 일조권법이 나오고 네, 등등 있는데 요거는 좀 쉬었다 할게요. 요거는